여러분의 한국사 과목을 책임져줄 대성마이맹 미정쌤이에요. 자, 너에게 꼭 맞는 내신 한국사 강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강좌는요,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면서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강좌예요. 새롭게 적용된 그 교육과정이 여러분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할 텐데, 제가 이제 그 교육과정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강좌 소개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25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이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7년에 11월에 수능을 치르게 될 거예요. 빨리 이 모습 되고 싶다. 그죠? 27년에 치르게 되는 이 수능은 28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수능 시험이에요. 그래서 28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될 건데, 바로 여러분들이 2022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확정 발표가 된 저 22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 내용과 또 새로운 교과서, 그리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치르고 대학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한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1학년에 들어가면 무조건 한국사를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전에 선배들은 거의 뭐 1학년에 많이 배치가 되기는 했는데 2학년, 3학년에 간혹 가다가도 한국사를 배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2 교육과정에서는요, 여러분 무조건 1학년 때 필수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우게 될 거고요. 한국사 선생님, 한국사 과목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생처럼 이렇게 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데 총 6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뭐 6단위를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주당 한국사 몇 번 만나느냐? 6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한 학기에 1학기에 6번 한국사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2개 학기 이상으로 무조건 이렇게 나눠 배치해야 된다. 이게 또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교과서도 2권 받을 거야. 그래서 한국사 1, 한국사 2 이렇게 받을 건데 이게 3학점 1학기 때, 2학기 때 3학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6학점 이수, 6단위를 이수하는 게 비중이 다른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 꽤 큰 편이에요. 다른 과목, 주요 과목, 국영수 이런 게 8학점 이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단위. 근데 이전에 원래 국영수 10단위였어. 근데 이게 8단위로 내려왔고 우리 이 한국사 같은 경우도 원래 6단위에서 조금 더 줄여라 이렇게 했는데 지켰어요. 6단위를. 그래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그 입지가 적지 않아요. 이 내신 한국사에서. 그러니까 잘 등급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검정교과서 9종이 나오게 됐는데 이 9종 중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의 출판사 교과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방식 달라지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 선배들 이제 내신 9등급제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내신 5등급으로 들어와요. 근데 보면 이게 넓어졌어. 등급이 1등급 10%, 2등급 24%. 나 1등급 들어가기, 2등급 들어가기 더 수월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최종 목표 뭐야? 내신 등급 잘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대학교 잘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옛날 내신 9등급제의 1등급 상위 4%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1등급의 위상과 이게 달라요. 2등급까지 거의 포함을 하고 있고 이게 2등급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의 옛날 3등급, 4등급을 거의 끌어안고 있는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이게 1등급에서 딱 떨어졌을 때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우리는 1등급을 맞아도 이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사도 놓치지 않고 모든 과목 골고루 저 1등급을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 한번 봅시다. 이게 선배들 교육과정의 교과서,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교과서인데 2개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자, 근데 큰 특징은 우선 요 1단원 볼게요.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그럼 전근대는 선사부터 조선사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2개 단원으로 나눠놨어요.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를 하나 더 넣네. 그러면 선생님 저거 그냥 둘로 나눈 거 아니에요?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큰 대단원을 하나 빼면
여기에 분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정근대사에. 그리고 또 나머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 한국사2에 보게 되면 요 마지막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파트가 단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 현대사 강화하고 있구나. 이거 보여주고 있고, 이거 조금 직관적으로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정근대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왔다. 기억 잘 안 날 테지만 정근대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왔다. 그리고 근현대사 빠르게 훑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정근대사 짧고 근현대사가 깊어요. 이렇게 넓게 나와요. 비중이 정근대사가 30% 정도, 근현대사가 70% 정도의 비중으로 선배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어떻게 이걸 이 정근대사 선사부터 조선사를 다 담냐, 분량 더 줘라 이래가지고 여기 조금 늘어났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근대사 조금 늘어나고 근현대사가 조금 줄었어요. 그럼 다시 교과서 목차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바뀐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이야. 한국사 교과서에 여기가 생겼어요. 2단원 대외관계,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인데 이전의 선배들은 저 경제사 파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안 배웠어요. 그리고 문화사 내용도 많이 날라갔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들어왔어. 이게 주제사별로. 근데 우리 6단이 똑같거든요. 이전 교육과정이랑 지금이랑 만나는 횟수가, 공부하는 시간이. 근데 얘 개념이 더 들어왔어. 분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학습 분량이. 자, 한국사 1에서 이미 근대사 파트 공부할 거고요. 한국사 2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근현대사 배우게 될 겁니다. 3단원 이렇게 6월 항쟁 이후에 현대사 내용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중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전 교육과정이랑 비교된 거, 요게 늘어난 거 중요한데 뭘 또 봐야 되냐면 얘 중학교랑 다르구나. 근현대사가 많이 늘어났구나. 요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실력으로 난 한국사 시험 잘 봤는데 고등학교 무조건 잘 볼 것이다. 이렇지가 않아요.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굵직굵직하게 시험 봤던 중학교 시험하고 다르게 굉장히 촘촘하게 시험이 나갈 겁니다. 내신 한국사는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 기대치가 이제 깨질 수 있어요. 한국사 시험, 우리 학교 한국사 시험 진짜 악명 높다. 선생님들 캐릭터가 강하면 시험 문제도 진짜 다채로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기똥차게 막 섞거나 잘 틀려. 그리고 또 막 사료 엄청나게 길게 넣어줘. 막 이런 시험들, 다양한 시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수학, 뭐 영어 이런 거 등급 잘 나오는데 나 한국사 등급이 막 이 모양이야. 이게 학기 중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준비가 안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에 이 영상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겨울방학 때 좀 준비가 미리 1학기 분량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나의 마음인데 언제 날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자, 또 학기에 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한국사 흐름 한번 놓치면 잘 안 되고, 근데 이 한국사 과목은 또 희한한 게 잘 못하면 또 그냥 무시해 막 주변에서. 왜냐면 뭐 영어 수학은 무시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 한국사는 야 그거 암기 과목인데 그냥 암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쩔쩔매, 이렇게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학교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가 너에게 꼭 맞는 내신 한국사 강좌예요.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빈틈없이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예요. 1등급 꼭 받을 수 있도록. 자, 이 강좌는 내신 한국사 나 반드시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1등급 맞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돼요. 나는 선생님 그냥 3, 4등급 맞을 건데요. 이런 친구들 적합하지 않아요. 자, 한국사 시험 잘 보고 싶은데 뭐 두려워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어렵지 않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순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강좌의 특징은 총 이제 우선 40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한국사 강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능 강좌랑 이런 거 비교하면 볼륨 꽤 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2학기 거 기말고사를 막 미리 준비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의 1년 분량이에요, 공부할. 그럼 얘를 다시 절반 나누면 1학기, 2학기로 나누면 한 20강 정도. 얘 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면 10강이 채 안 돼. 근데 1등급을 만들 수 있다는데 10강이 채 안 되는 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볼만 해요, 충분히.
자, 쉬운 개념부터 난도 높은 개념까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신 한국사는요, 범위가 좁고 깊어요. 자유형사립고나 특목고처럼 경쟁이 치열한 학교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간단하게 쉽게 공부를 하게 되면 빈틈 구멍이 많고 불안해요.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도와줄 거예요. 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대신에 기본 점수를 깔아줄 수 있는 핵심 개념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엽적인 개념을 순차적으로 이해시켜 줄 거고요. 또 여러분들 학교 쌤이 어떤 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반드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또 프린트물로 별도로 나갈 때도 있고 선생님들은 확보하고 계신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선택한 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에서 담고 있는 사료들이라든지 문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다른 패턴으로 다른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게 우리 학교 출판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화적 내용을 같이 본 강좌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종교과서 내용을 그냥 말로만 뭐 분석하고 이런 게 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분석해서 반영을 해놨어요. 자, 또 내신 강좌는 여러분 문제풀이 강좌가 별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별도로 뭐 엄청난 문제 해결 능력, 응용력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배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스토리의 인과관계, 순서 나열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느냐, 오개념 잡느냐 이런 거라 OX로 간단하게 보고 당연히 객관식 문제, 뭐 학력평가, 뭐 수능형 이런 거 다 담아놨고요. 또 여러분들 교육과정, 22 교육과정에서는 지필평가 내에 서논술 강화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답형, 서술형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교재와 강의 안에 담겨져 있는 올인원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된 교재인데 너에게 꼭 맞는 내신 한국사, 여러분의 1등급 꼭 챙겨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담았어요, 일러스트로. 교재와 강의는 일치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강의 내용이 결국 교재 내용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흐름이랑 같다라고. 교재 안에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강의나 교재 끌고 갈 때 제가 편한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아오기 좋은 방식,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교과서 목차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사 1, 2로 나뉘었기 때문에 1만 목차 보여드리면 요게 2단원이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국제관계 대외그룹, 경제 파트, 사회사, 문화사 요렇게 강의도 저 흐름대로 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의 흐름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실 거고, 자, 또 이제 저는 결국 역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지금 시기를 배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도식을 넣고 또 다시 소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제마다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도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빠르게 핵심 내용 파악하기가 좋고 또 복습하기도 좋아요. 자, 또 주제마다 옆에는 이런 사료들을 넣어서 이 사료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객관형, 서술형 문제 요 정도는 써봐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술형 여러분 막 선생님 수업 듣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또 이게 쉽게 되다가도 막상 시험지 딱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 있잖아요. 역사적 의의, 뭐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써라. 뭐 이 토기 이름 뭐냐? 빗살무늬 토기 하나 글로 쓰는 게 또 인출해내는 건 다른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할 수 있게끔 교재로 다 담았어요. 그리고 요 정도의 심화 내용은 알아도 여러분들 탄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내용 넣었습니다. 1등급을 잡아줄 수 있는 구성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오랜 시간 한국사를 중점에 두고 강의를 해왔고요. 또 한국사 시험 중에서는 난도가 높다라고 하는 공무원 한국사 시험도 많은 학생들 태종태세 모르겠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합격시켜주고 한국사 만점 시켜주고 이제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좀 어려운 시험도 잘 좋은 점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그 세대는 한국사를 그냥 그때 짧게 딱 시험을 위한 공부하고 끝내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위에 형제들이 있으면 들어봤겠지만 뭐 공기업, 사기업 또는 공무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런 걸 많이 요구해요. 그 여러분들 수시나 면접 보고 할 때 이 한국사는 좀 인문학적인 소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저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